자, 지금부터 상학함수 두 번째 단원인 상학함수 그래프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왼쪽으로 따라오시는데 이 상학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할 때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학함수가 어렵다라는 것은 상학함수가 정말 원하는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성, 이제 그게 뭔지를 알고서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모르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쓸어 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상학함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와 다르게 얘는 기본적으로 바로 주기와 대칭을 포함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함수에는 없는 주기와 대칭이라는 성질을 끌어안고 있어. 이게 바로 상학함수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단순했다면 이 상학함수는 철저하게 주기와 대칭이라는 그 장점을 몸에 품고 있다는 점을 꼭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로 문제 유형에서 문제 적용을 설명해 준다면 만약에 첫 번째로 최대치수를 구해라. 최대와 최소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이런 언급이 뜰 때는 이때는 주기대칭의 성질이 쓰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2,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는 전부 다 최최소예요. 이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최대 최소가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최대와 최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점 A, B, C 이런 기타 등등등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린 후 좌표에 대한 성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좌표에 대한 성분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주기와 대칭의 성질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2, 3, 4점짜리 문제는 전부 다 최최소를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킬러나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는 준킬러와 또는 킬러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철저하게 바로 이 주기와 대칭의 목적성을 가진 채 출제된다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각해서 공부를 해주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대전제를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학함수의 가장 중요 특징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나 또는 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앞에 표지가 있으니까 표지에다가 이 내용을 꼭 적어주고서 이제 수업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줄 텐데 살짝 이 칠판지 좀 갖고 오고 이 상학함수를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프는 단순해요. 딱 하나. 기본형밖에 없어요. 그 기본형을 익히셔야 되고 그 기본형을 가지고 심화형이 나온다면 첫 번째 기본형 그린 후 그것을 가지고 변형하시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학함수 과정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기본형만 배워서 익히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본형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설명해 주는데 기본형이란 이 상학함수의 토대가 뭐냐면 이 동심원이죠. 이 동심원인 상태에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1사분면에 한 점을 잡아준다면 맨 처음에 좌표를 찍었을 때 이런 식의 상학함수 값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다면 이런 식의 상학함수 값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좌표에 찍혔을 때의 상학함수 값을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삼각형을 모형을 딱 보여준다면 여기는 기본적인 반지름이니까 R값, 여기는 밑변의 X값, 여기는 Y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뭐야? 라고 하면 R분의 Y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원위를 계속 움직인다면
사실은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반지름 값은 불변이기 때문에 얘는 딱 고정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관찰할 포인트는 어디야?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높이만 관찰해 줘 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를 그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y sin x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타를 x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밑변에 있는 x는 아니다. 그 세타를 x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분면을 한번 쭉 그려서 보니까 현재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얘는 원형으로 만들었다면 이걸 옆으로 수평으로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고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높이를 보면은 0도 할 때는 딱 여기겠죠.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은 처음에는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쭉 90도 하면은 높이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최대값이 r이기 때문에 r분의 r이니까 이 값을 딱 찍으면서 이 값이 바로 r분의 r. 그래서 1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 현재 이 곡선의 경을 따라서 그리기 때문에 이것은 높이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의 방향으로 감소. 양의 방향으로 감소.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으로 감소.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린다면 180도가 되면 다시 높이가 0이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r이 되기 때문에 r분의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60도를 딱 찍으면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증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으로 감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가 y sin x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봐.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은 어때? 라고 설명해 본다면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값이 끊기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 전체다 라고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이 어때? y 값이 어때? 라고 해보니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y가 1 사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1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기라는 것은 같은 값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한 텀씩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주기다. 같은 값이 반복되는 그 기간. 그럼 현재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적어도 2파이 안에서는 같은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바퀴부터는 어때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를 2파이라고 설명하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fx 이퀄 f의 x 더하기 2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이 강의는 이 표현법에 대해서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선생님이 수학2 2023 현재 개념적 사고 2023 개념적 사고 수학2의 첫 부분을 보면은 함수 특강이 있어요. 함수 특강. 그 4강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 주기와 대칭에 대한 표현법이 설명 나와 있으니까 꼭 그 강의를 챙겨서 봐주시길 바래요. 알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삼각함수 보는 학생들 중 아마 대다수가 다 수험생일 텐데 수원과 수투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삼각함수에만 포커스 맞추도록 하고 주기와 대칭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했다시피 개념적 사고 수학2에는 함수 특강 4강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배워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삼각함수는 단순하게 삼각함수 끝나는 게 아니고 미분과 적분에 해당하는 수학2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선택 미적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길지 않습니다. 15분이면 되니까 한 번만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대칭인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대칭을 잘못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보면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했더만 대칭 함수래. 그러니까 무슨 대칭인데? 그랬더니 교과서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죠? 하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이 4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렇게 올 테니까 이거 원점 대칭이다 라고 교과서적으로 외워요. 근데 이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내추럴 본 모든 함수가 대칭이 된다면 그건 딱 두 가지야. 점대칭이야 아니면 선대칭이야.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 함수는 엄마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원이에요. 그 내 유전자의 절반은 원이란 말이야. 그 원의 특징이 뭐야 하면은 원점에 관한 대칭도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점대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선대칭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는 바로 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모두 가능한 함수야. 이게 바로 상학함수의 최대 위력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대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점대칭 가능합니다. 점대칭이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원점 관한 대칭도 가능하지만 원점만 대칭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파이, 0대칭, 그리고 또 하나가 2파이, 0대칭. 다시 말하면 나의 점대칭의 위치는 파이 현재 0,0, 그리고 파이, 0, 그리고 2파이, 0 등 기본적인 모든 점, 우리가 원하는 점대칭의 위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펼쳐지고 있다. 이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대칭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대칭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선대칭이 뭔데? 그러면 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꼭 점대칭이야? 나는 x 이퀄 2분의 파이에 관한 대칭이다? 오케이. x 이퀄 2분의 3파이에 관한 대칭이다 해도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x 이퀄 2분의 파이, 또 x 이퀄 2분의 3파이, 또 기타 등등등등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점대칭과 선대칭이, 점대칭하고 그 다음에 선대칭이 모두가 가능한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상학함수의 파트 중에서 공부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과정이다. 그래서 이 주기나 대칭에 대한 표현 방법도 바로 함수 특강에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한번 보면서 이런 표현법들을 하나하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1번, 2번, 3번, 4번은 단순하게 이 그림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한다? 무조건적으로 상학함수는 기본형이 다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형의 특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짝 또 지워서 같은 그림이니까 반복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두 번째 해당하는 y 코사인 x를 한번 정리해보자. 살짝.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두 번째, y 코사인 x다. 여기 설명이 됐습니다. 코사인 x는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정리해보면 r분의 x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r분의 x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여전히 반지름의 값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너는 지금부터 관찰을 뭐만 해줘? 하면은 바로 이 x값만 해주세요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밑변의 길이만 한번 관찰해봐. 이 값이 점점 움직일 때마다 기본적으로 밑변의 길이가 어때?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커지면요, 밑변의 길이가 맨 처음 0도일 때는 밑변하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1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좌표가 올라감에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 여기를 봐야겠죠. 양의 방향으로 감소.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으로 감소, 양의 방향으로 증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사분면을 그린 후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고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한번 살짝 꺼주면
역시 비교 대상이 반지름이다 보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0도일 때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0이니까 밑변기는 최대값이 1을 받는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양의 방향 증가. 되겠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양의 방향 증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났어요. 첫 번째. 아하, 그렇다면 이거 최대값 얼마야? 현재 보면 정의역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바로 실수 전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데 치역은요, 보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는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에 따라서 들어가기 전에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혹시 이제 학생들 앞에 설명되어 있지만 필요하실 테니까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당하는 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기를 확인하는데 어차피 얘는 원은 무조건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최대 주기의 값은 2파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안쪽에서 반복되는 그림이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반복되는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여전히 2파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표현을 fx 이퀄 f의 x 더하기 2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 대칭의 값은 두 개로 갈라져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점대칭이 있습니까? 선대칭이 있습니까?로 갈라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점대칭의 위치는 얼마다? 바로 요 점에 관한 대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값을 써서 2분의 파이, 0.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0이다. 이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 또한 선대칭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선에 관한 대칭이 될 거며 요 앞에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면 요 선에 관한 대칭이며 또한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선에 관한 대칭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Y축. 하지만 직선을 폭넓게 설명한다면 x 이퀄 0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설명할 수도 있고 x 이퀄 파이, x 이퀄 2파에 관한 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성질을, 이 삼각함수의 성질을 써야지 할 때는 바로 2번과 3번의 성질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최초소다 할 때는 주기대칭 필요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과 2번의 성질만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워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왜 저런 그림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그린 후에 이 1, 2, 3, 4번에 대한 답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상학함수 그래프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코사인 x라는 기본형에 대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탄젠트 x가 어떠냐 이게 설명을 했어요. 자, 탄젠트 x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탄젠트 세타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탄젠트 세타가 얼마지?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x분의 y예요. 이제는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반지름이 아니고 바로 밑변하고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볼까요? 한 45도일 때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맞아요. 1이라는 것은 분모랑 분자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도는 어때요? 루트 3분의 1이다. 자, 이런 값은 분모는 큰데 분자가 조그맣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가 되면은 루트 3, 즉 1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분모는 조그만데 분자가 크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분수 모양을 보면 맨 처음에는 분모가 더 컸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분모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 분모가 점점 작아진다. 다시 말하면 밑변의 길이가 점점 작아진다.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의 밑변을 보면 밑변의 길이가 점점 작아진다. 근데 높이는 어떠냐?
점점 커진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사분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게 되겠죠.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게 된다. 아,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은 앞 상황에 대한 뭐다? 역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1사분면은 이렇게 갈 거고 2사분면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양의 방향으로 증가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땠다? 크기가 감소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살짝 보고 내용을 보자고요.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마지막으로 여기가 2파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보면 45도가 1이에요. 여기서는 반지름이 약인이기 때문에 요 값을 1로 본다면, 요 값은 마이너스 1로 본다면 이게 표현할 수 있겠고, 올사탄코기 때문에 1사분면은 양수, 2사분면은 음수, 3사분면은 양수, 4사분면은 음수예요. 그러면 45도일 때는 1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맨 처음에 밑변이 0이니까 x분의 y인데 y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분의 0 하면은 탄젠트 값은 0에서 출발하는데 45도일 때 1 나올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최대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현재 90도가 돼버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 돼요? 0이 돼요. 밑변의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분의 파이에서는 함수값이 없구나. 다만 점점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봤지만 올라갔으면 이 성분이 어떻게 돼? 내려오는 게 맞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려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좌표까지 생각한다면 어떻다? 음수란 말이에요. 크기 과정은 감소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음의 방향으로 간 상태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겠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크기 과정은 감소는 맞는데 음의 방향에서 크기 감소가 돼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3, 4분면 되면 다시 또 똑같은 방향 흘러가기 때문에 양의 방향 증가, 그 다음에 음의 방향에서 크기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이가 0되는 바로 요 값들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탄젠트라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고 그에 따라서 첫 번째는 정의역을 설명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역은 어때요? 여태까지는 사인 코사인은 어떻다? 끊어진 게 없다. 맞아요. 그런데 탄젠트는 어때요? 아, 여기서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x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는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죠. 결국에는 어디야? 원으로 따진다면 바로 y축에 해당하는 것이 안 되니까 나는 설명할 때 x 이퀄 2n파이 2n파이면 어디예요?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죠. 거기서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두 개만 같지 않겠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는 n파이입니다. 그러면 n파이면 0, 파이, 2파이, 3파이니까 x축이죠. 여기서 플러스 2분의 파이 하겠다.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y축이잖아. 난 그가 망가질 거야 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나는 n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할 거야 해도 오케이.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외워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아,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와?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값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는 게 아니고 이 글자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은 어때요? y값. 그러면 얘는 제한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와 최소값이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물론 제한 범위를 준다면 구할 수 있지만 제한 범위 없다면 이때는 최초소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가 어때? 라고 설명하는데, 물론 한 바퀴를 돌면, 그쵸? 제자리로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바퀴 내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보니까 요 그림, 이 그림이 어때? 라고 한다면, 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 바퀴를 돌지 않아도 반 바퀴만 돌아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인, 코사인과의 차이다. 나의 주기는 얼마짜리다? 바로 파이짜리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달라. 나는 사인, 코사인과 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알고는 대칭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앞에 설명들은 점대칭과 선대칭이 모두 가능했는데 지금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선 선대칭이 안 돼요. 좌우가 대칭되는 모습은 없죠. 하지만 나는 이 점에 관한 대칭이다. 오케이. 요 점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점에 관한 대칭이다 말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선대칭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남겨주시고 얘는 점대칭만 가능하다. 점대칭도 누구만 가능해 하면 원점 파이 콤마 0, 2파이 콤마 0 이런 점대칭에 관해서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학함수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쉬우면은 단순하게 내겠지만 어렵게 된다면 바로 이 주기와 대칭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들께 질문할 거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말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 과정은 모두 다 끝났다. 첫 번째 영상 이 기본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따박따박따박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이걸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심화 형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